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문 7편의 5번째 조문. 이 조문도 아주 조금 혼란을 초래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조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조문이 어떻게 무엇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폐 위로 토 연말이 불해자는 기인 불갈하고 여기 불해 불갈하고 반드시 유뇨 소변사 간이 요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조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문으로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폐위는 뭐죠? 이거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폐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 연말이 불에 불갈하고 유뇨 소변삭이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은 일종의 누군가가 붙이는 일종의 병명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증상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병의 증상을 가지고서 병명이나 병인을 이해하는 것은 맞지만 폐위로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이 글은 이 글에 대한 일종의 병리적 해석이에요. 소위 연자는 이와 같이 발생되어진 것은 토연말하고 해소하지 않고 갈증도 없지만 소변을 지리거나 아니면 자주 보는 경우 이것은 왜 그랬느냐? 상이 허하다기 때문에 상이 허해서 그래서 아래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변을 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이 허하다는 건 무엇이죠? 상이 허하다는 거 바로 폐중냉이라는 거예요. 폐중냉. 폐중냉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변을 이 사람이 가래나 기침은 하지 않더라도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는 거죠. 그것은 다 대부분이 폐중냉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어지러울 수 있고, 자, 많이 가래나 침을 뱉으면 감초 건강탕으로 주지라고 쓰지 않고 온지라고 썼죠. 왜 온지라고 썼죠? 폐중냉하기 때문에 온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글이 계속해서 엮여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이 허한 것은 폐중냉 때문에 그런 거고 폐중냉하기 때문에 온법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상에 있어서 환자를 볼 때 그 사람이 폐위가 있기 때문에 토연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연말 하기 때문에 폐위를 아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병지원이잖아요. 그죠? 폐위로 인해서 토연말 하는 게 아니다. 토연말 하기 때문에 폐위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폐위로 인하여서 토연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의 토연말은 조열 때문이 아니라 이름 때문이니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해소하지 않고 아직 갈증이 없기 때문이다. 약간 이것도 저도 해석을 위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주중을 이루는 것이지 열이 완전히 있어야지. 그러면 열이 있어야지 해소하고 가라느냐 아니에요. 이름 때문에도 해소하고 가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상이 허하다고 한 번 기록하고 폐중냉이라고 거듭 쓰고 온이라고 이렇게 3번을 기록한 것은 조열이 아님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이라서 해소가 없고 갈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이름증으로 인해서도 해소증이 있고 갈증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조문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은 열보다는 이름에 가깝다.
폐중냉이라고 하는 것은 병독의 어떤 성을 근거로서 말한 것이라면 폐중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그 질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질 하잖아요. 엄밀하게만 성과 질은 다른 거예요. 예. 자, 온지자는 처방의 의도를 근거를 해서 말한 것이니 그 말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 연말이, 해하고 갈잘은 약간 열을 이름 가운데서도 열을 끼고 있는 증상이니 이것은 양증이라면 토, 연말에 해소하지도 않고 갈증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혈안의 그 징후인이 음증이다. 네. 이것은 완벽하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열을 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협한에 가깝다 이러는 거죠. 소위연 이하자는 보통 중경사라든가 금기율학의 그러한 이유는 이와 같은 표현은 추론의 해설에 불과하다. 추론이 이게 뭐냐? 네. 병리, 요즘 말로 하면 병리죠. 네, 병리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후세 사람이 혹 폐위로서 조혈의 증으로 여길까 걱정이 돼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이 들어서 상허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허 폐중냉을 각 조문에다가 싹 몰래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토연말이 현 하되 해소가 없고 갈증이 없으나 윤효하고 소변을 지리고 소변이 자주 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어하고 폐중냉 함을 알고 이에 감초 건강탕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이 감초 건강탕 같은 경우는 그 사역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초 단계의 그 처방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번조증에서도 음번, 예, 음번 초기에 쓰는 대표적인 약이죠. 이거는 그 상한론 조문에 나오니까. 예. 번조증은 삼양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문병에도 있다 그랬죠. 예.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 꼭 열이 있어야지 번조증이 있는 게 아니라 냉에도 번조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예. 처방은 감초 건강 2개인데 아주 뭐 기가 막힌 그 처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처방의 그 뜻을 우리는 처방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항상 폐위와 같은 병명이나 폐중냉과 같은 병명이나 병인에 의해서 그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병증, 토연말이 불해 불갈이라고 하는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처방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갈증은 소갈에 속하는 것은 간혹가다 그 건강의 그 약성이 과하기 때문이다. 간혹 산음 축소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백출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백복령으로서 치료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번갈증을 야기하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치유가 되려고 하는 증후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괴병으로 병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열성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초기에 갑자기 번갈증이 나타나면 이 사람의 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음증에서 갑자기 번갈증이 생기는 경우는 스스로 낫는 증후라면 반대로 열성 초기 단계에서 번갈증이 나타났을 때는 병증이 더 진화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의 경우 낫지 않고 골증으로 빠지는 경우서 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역탕으로 치료한다. 사역탕은 다른 게 아니라 감초 건강에다가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감초 건강에 사군자탕, 대표적으로 사군자탕이 예, 여기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진탕을 합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감초 건강탕 약 2개로 쓰느냐 뭐 그렇게 해서 나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군자탕에다가 플러스 이진탕을 합방하고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어떤 열성이 좀 있다든가 심화비 같은 조짐이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황련이라든가 황금 같은 거를 얼마든지 또 예, 양병일 때는 그 황금이라든가 황련을 예, 합방해서 쓸 수가 있죠. 예. 일종의 사심탕으로 예, 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세방을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6번째 조문. 해이 상기하야 후중 수계성하면 사간 마왕탕으로 치료한다. 사간 마왕탕은 사간, 마왕, 생강, 세신, 자완, 간동아, 오미자, 대초, 반화. 아주 전반적으로 예, 열성적인 약이죠. 이 자완, 간동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거담지제인데 냉담으로 인했을 때, 냉담으로 했을 때 자완과 간동아를 보통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초기에는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그냥 반화로 예, 대체를 합니다. 그냥 예. 뭐 이거 써도 뭐 아주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조문에서 우리가 봤을 때 조문은 몇 글자? 2개밖에 없죠.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다. 해이 상기하는데, 자, 해하면서 당연히 해하면 상기가 따라오죠. 예, 해하면 상기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상기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후두부에서 닭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계성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바로 어느 정도 그 습으로 인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런 표현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네. 자, 해이 상기자는 해소로 인해서 상기한 것이요. 상기해자는 반대로 상기로 인해서 해소하는 것이니 주증을 항상 먼저 쓰고 객증을 뒤에 쓴다. 이 경우 주증을 치료하면 객증은 치료하지 않아도 객증은 저절로 치료가 된다. 이것도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경우죠. 소위 이른바 단자부두가 앉아 있기만 하고 눕지 못한다든가 후중 수계성이라든가 탁타 성취라든가 이것도 뒤에가 나와요. 차수자 모심이라든가 손을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가슴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것 같은 거. 이와 같은 이것은 사소한 정황이지만 환자에 나타난 정황이지만 특히 병정을 기술한 이유는 병독이 그 정황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일세.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병독의 성을 알고 병세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사소한 동작을 가지고서 이것이 이른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채용 이론이요 현미무관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여러분들은 암송하셔야 돼요.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함. 반드시 외워야 하고 여러분이 이 외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질 못하고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글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외우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것은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앞서서 제가 했지만은 이거는 제가 뒤에도 또 쓰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정황이죠. 누가 이런 것을 쓰겠어요? 이 이와 같은 사소한 행동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병정을 기록한 이유는 병독이
이 정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자부도가라든가 후중수개성이라든가 탁타 성취라든가 침을 뱉었는데 거기서 비린내가 난다. 이거를 왜 굳이 썼을까요? 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손을 양손을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눌러줄까요? 이 사람은 심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선장 이따가 할게.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소한 행동에서 이면으로 들어가면은 병동을 고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용이론 현미 무관이라는 거예요. 본체와 현상은 하나의 원이요, 이론 관계요. 드러난 것과 원리는 차이가 없는 거다. 후증수계성자의 이것이 조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담이 아니고 한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특히 병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래나 침의 색깔을 관찰하고 후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한열인지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을 끼고 있는지 열을 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방 이진탕에다가 건강이나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방할 것이냐 아니면은 황금이나 황년이나 주교 같은 것을 합방할 것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담이 아니라 한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수계성을 듣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들, 우리가 보통 허스키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후두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조담한 약들을 쓰면 안 되죠. 바나 같은 경우 함부로 많이 쓰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른 약재를 섞어서 같이 맹문동이라든가 아니면 후세방에서 잘 쓰는 건지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음제, 윤제를 섞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허스키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은 어떤 수기성, 물소리 같은 어떤 습이 많은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반화라든가 자완, 관동화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죠. 다만 그 증거가 부족하니 처방을 근거해서 고찰해본 본방은 알고 보면 소총령탕의 변방이다. 마왕, 세신, 반화, 오미자는 소시어탕과 같지만 역증을 내리는 사관과 이수의 자완과 산음의 생강과 해소증을 멈추게 하는 관동화와 화중의 대추는 소총령탕과 약간 다르다. 상이하니. 그러니까 소총령탕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감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펴보건대 해이상기, 후중수계성, 천해, 담다포말하고 구불갈 만약에 갈증이 있으면은 조심해서 써야죠. 예. 백태가 농후하고 맥이 부긴한 자의 이것은 협한 울담이니 한을 끼고 담이 울결한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사간 마왕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청령탕보다 더 증상이 진전된 것, 조금 더 병세가 악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청령탕 가지고 치료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다가 자완 강동화라든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